씨에 요독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임신 중에. 요독증이 생기게 되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면 급성 신부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급성 신부전이 오면은 혈액 투석을 해야 되거나 투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자체 진행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기 자체를 봐서도 그런 사산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애가 잘 자라지 않고 애를 갖다가 낳아도 그 자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애가 낳아도 호흡부전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험 임신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 판정은 결혼 후 이윤숙 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거칠은 말은 아니고 남자들은 다 자기 자식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어쩔 때 이렇게 보면 아유 괜히 나만 나갖고 막 미안하고 막 그래. 우리 아버님도 지금 7순이신데 손주라도 안겨드려야 되는. 주말 오후 이윤숙 씨 부부가 파주에 사는 동생 집을 찾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갓 돌을 지난 조카부터 안아보는 부부. 이윤숙 씨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자주 멀어서 자주는 못 와도 이렇게 왔다 가면은 아주 눈에 선하고 그래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윤숙 씨. 마음 같아서 대신이라도 놔주고 싶죠. 언니도 아기를 너무 이뻐하고 저희 애들이 셋이지만 진짜 어쩔 때는 언니가 더 엄마 같을 때가 있으니까요. 엄마 딸기 먹어요. 아이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갖지 못하는 부부의 심정은 안타깝기만 하다. 오른쪽 눈과 오른쪽 신장을 잃은 후 이윤숙 씨의 식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당뇨 환자이면서 단백뇨 증상이 있어 음식 종류나 조리 방법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소금의 양도 많이 줄였다. 이윤숙 씨는 싱겁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신만의 요리법도 만들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에다 한 가지에다가 소금을 그 5g을 넣으면은 그 한 가지만 짭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 가지는 싱거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못 먹는다 그러는데 자꾸 거기다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먹으면 이렇게 싱겁게 먹는 반찬 먹고 짠 거를 먹으면은 그게 간이 돼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량도 철저하게 조절하고 있다. 식사 때마다 정해진 분량의 반찬을 작은 그릇에 따로 담아 남편이 먹을 반찬과 구분해서 상을 차린다. 먹다 보면 정해진 식사량보다 많이 먹게 되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당뇨. 이윤숙 씨는 더 이상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식사 후 이윤숙 씨가 남편과 외출 준비를 한다. 저 방문에 옷 내가 알아 다 걸어. 저거 사탕 하나 챙겨.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집을 나설 때면 이윤숙 씨가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당 떨어질까 봐 사탕이랑 간식 좀 챙겨 갖고 가려고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길에 오른 부부. 오랜만에 집 근처에 있는 산정호수를 찾았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이윤숙 씨에게는 삶의 활력소다. 남편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어보는 이윤숙 씨. 긴 당뇨와의 싸움은 남편이 있어 견딜 수 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듯 남편은 이윤숙 씨가 가진 절반의 희망인 것이다. 어딜 가나 부부의 시선을 끄는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하다.
당뇨로 인한 고통은 크지만 부부는 믿음과 사랑으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다. 꼬맹이 애들 데려오면 내 자식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사람 다 누구나 마찬가지야. 자식들 있으면 노는 거 보면 부럽고. 내 자식 있으면 하는 거고. 조만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뭐 당뇨가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는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 못했던 게 후회가 돼요. 포기하고 그러면 진짜 당뇨도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당뇨 환자분들도 자꾸 몸에 습관을 들이시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조절해서 드시고 약도 저거해서 드시면은 진짜 일반인 사람보다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꾸준히 잘 관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렉퍼스트, 영어로 아침 식사라는 뜻이죠. 이 단어엔 재미있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깨다라는 뜻의 브레이크와 공복이라는 뜻의 페스트가 합쳐진 말인데요. 바로 브렉퍼스트란 공복을 깨는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밤사이에 긴 공복을 깨고 뇌에 영향을 주는 아침 식사,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은 많습니다. 아침 식사는 임금님처럼, 저녁 식사는 거린처럼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아침밥은 뇌로 가고 저녁밥은 지방으로 쌓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아침 식사를 걸러도 괜찮은 걸까요? 유태우 교수가 말하는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인, 왜 남편과 이혼을 하시려는 거죠? 이 인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셔요. 아니, 그러니 제가 이런 인간과 살 수 있겠어요? 신보리 씨, 부인의 말이 사실입니까? 술을 마시긴 마셨죠. 하지만 제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놈의 여편네가 저를 남편으로 제대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전당포에 맡겼는데 이놈의 여편네가 보름이 넘도록 저를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아침밥 잘 챙겨드립니까?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아침을 먹을까? 이른 아침 수원역 광장,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정성스럽게 만든 아침 메뉴는 김밥과 쌀로 만든 빵이다. 의외의 장소에서 먹게 된 간단한 아침밥. 이들 대부분이 아침밥을 거른 채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이다. 쌀로 만드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어떻게 아침에 식사하세요? 거진 안 먹어요. 왜 그렇게 안 드시는 거예요? 습관이 돼갖고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못 먹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바빠서요. 차라리 아침밥 포기하고 자는 게 더 좋아요. 상당해요. 잡숴보세요. 아침밥을 먹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제는 캠페인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밥을 먹어야 아침 일찍부터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 먹기 때문에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9.6%가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중고등학생은 30.9%, 20대는 44.9%가 아침을 가장 많이 거른다. 또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로는 늦잠으로 시간이 없어서, 습관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등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이유는 저녁을 많이 먹어서, 저녁을 많이 먹는 이유는 또 단순하게 얘기하면 외식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집에서 먹는 아침이 저녁 때 먹는 외식보다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맛있게 많이 먹다 보면 아침이 맛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거 저기서 점심 되게 맛있게 먹을 텐데
저녁도 마시는데 이 생각이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아유 아침은 먹어도 이건 맛없어가 돼버린다는 거죠.